먼저 이제 다짐인데요. 뭐 절실하다면 이건데요. 일단은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시기 또는 이제 1차를 합격하고 또는 지금 1차 공부하시고 있는 중이지만 사실 이제 1차는 또 객관식이다 보니까 그런 걸 못 느끼는데요. 저도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가 그냥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한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또는 3년차, 4년차 그 단연차들이 생활 패턴 또는 이제 수험 공부를 하는 어떤 일과들을 봤을 때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 시험이 고시급의 시험이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그 절벽에서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마음이 좀 추스러지지 않거나 또는 평가사 외에 이거 안 되면 딴 거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집중도 차이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절실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감정평가사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소득은 뭐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긴 하지만 단순히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감정평가사가 어떤 직업이고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평생 좀 사회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로 감정평가사를 선택하셨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은 더 정말 잔소리인데요. 절대 공부 시간 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1차를 처음 공부하셨을 때, 처음 들어오셨을 때 기본 강의를 좀 들으셨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수험생이 그랬을 겁니다. 1차 공부를 시작해서 수업에 들어왔을 때 한 2달 정도는 그냥 학원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냥 2달이 지나가 버려요. 그냥 하루에 네트로 10시간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대학 수능을 보기 전에 고3 때 공부를 열심히 하셨겠지만 사실 그때는 하기 싫은 마음도 많았고요. 그리고 뭐 절반은 졸다가 절반은 또 딴 생각하다가 그냥 앉아있는 시간은 뭐 많이 있었지만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을 걸고 이 시험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절대 시간을 확보하셔가지고 특히 그 안에서 정말 집중도 있는 공부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차처럼 처음 한두 달을 그냥 날려버리면 이 시험은 상당한 타격을 입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공부의 어떤 실력의 상승 구간이고 여기가 이제 시간이라고 하면 이 공부는 2차 공부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실력이 상승하거든요. 또 이제 시간이 갈수록 후반부에서는 회독수 또는 이제 실력의 상승의 가속이 훨씬 빨리 붙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뒤에서 한두 달은 이만큼의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간인데요. 앞에서의 2달은 그렇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이만큼 2달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시작했다. 그러니까 남들은 여기서 2달을 와서 마지막에 2달 와서는 이만큼씩 오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데 처음에 공부 시간 확보 못 하시고 방황하시면 보세요. 2달 뒤에 이렇게 가시면 여기까지밖에 못 가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초반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 또는 질문을 듣게 되면 이분이 빨리 붙겠다, 조금 걸리겠다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한두 달 안에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뭐 우리가 뭐 어렵게 공부를 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독서실에 또는 이제 자기 학습을 하시는 공간에서 절대 시간은 한 10시간 이상 12시간 정도를 확보하시면 거기서 내가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8시간 많아봤자 10시간이 안 되는 시간이 확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앉아있는 연습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지금은 혼자 이제 집에서 인강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텐션도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강을 오시게 되면 옆에 사람들이 강의를 듣는 모습, 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 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덩달아 이렇게 좀 텐션이 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직원 혼자 하시다 보면 그 텐션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텐션이라는 것은 내가 억지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텐션, 긴장감이 올라지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이 다가와야지만, 시험장에 가야지만 텐션이 오르는 것처럼, 긴장도가 오르는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절대 시간을 확보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험일기 쓰기를 써놨는데, 수험일기는 진짜 일기를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기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본인이 하루에 공부를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1시간 정도, 최소한 30분 정도는 오늘 하루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는지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리라는 이야기가 배웠던,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암기하라 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어디에 위치하는 어느 파트를 공부했는지를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매일이 공부의 첫날이 됩니다. 워낙 방대한 양을 공부하시게 되기 때문에 2차는, 그래서 그 전체 중에 어느 부분인지를 체크하지 않고 가시게 되면 계속 거기에서 허우적대시다가 그냥 기본 강의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암기, 그 다음에 깊이는 공부를 하시면서 또 회독수를 올리시면서 가져가시는 부분이지만, 특히 초반에는 내가 실무의 어떤 범위가 이만큼이라면 이만큼 중에서 여기를 하고 있구나, 여기를 하고 있구나, 여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체계를 그래도 확인하고 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2차 공부 자체는 1차하고 상당히 다르거든요. 1차는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문장 자체를 알고 있으면 득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이 문장에서 OX를 알게 되면 이게 찍어서 득점할 수 있는 시험인데, 2차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 OX 자체를 정확히 몰라도 전반적으로 흐릿하게 아는 사람이 오히려 답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정답을 추구하지만 반드시 하나의 정답만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숲을 보는 공부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숲을 보는 공부라는 건 쉽지는 않은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가장 쉽게 설명드리자면, 각종 기본서, 각 과목의 기본서에 보면 제일 앞에 목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목차를 보시고 이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체 목차에 어떤 목차들이 다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 주제들이 다 있으니까 그 주제들을 그냥 안 배워도 그냥 이 말은 어떤 의미지를 그냥 본인이 생각해 보시고, 그 중에서 오늘은 이 파트를 했다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험의 방법과 합격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상당히 뭐 죄송한 말씀이 있지만, 많은 수험생 중에서 그 중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소수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수험의 공부의 어떤 행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가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조금 더 간편하게, 조금 더 축약적으로 하는 공부. 물론 이제 요즘에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 시험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방법, 그 누구도 틀리지 않았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임박했을 때 내가 조금 뒤처졌다, 그랬을 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겠죠. 그 경우에는 이제 강사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수험의 전략을 수정해서 수험의 범위를 확 줄인다든지, 뭐 특정 부분을 공략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수험의 어떤 전략이 수정될 수 있는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그냥 나는 쉽게 해야지, 나는 그냥 간단한 요약서만 봐야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처음 시작은 원칙적으로 가시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과거에 했던 방법이 시행착오였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어쨌든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의 공부 방법,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아가시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유념하시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실무 이론 법규에 대해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간평시험 2차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시리법의 어떤 성격 자체가 너무 현격하게 다릅니다. 다른 시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법과 관련된 공부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예를 들어서 뭐 논리 내지는 그 숫자를 중심으로 하는 실무, 그 다음에 논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이론, 그 다음에 논점 세트의 암기를 활용하는 법규, 이 세 가지가 공부의 방법과 논술의 방법, 답안의 작성 방법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세 과목을 다 잘하는 사람은 잘 없고요. 특정 과목을 좀 잘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시험이 아무리 오래 공부를 해도 그 세 과목을 모두 고르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쉽지 않다. 그만큼 이제 공부 방법 자체가 우리 간평 시험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어쨌든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시면 저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뭐 여러 강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걸 찾아가셔야 되지, 이걸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드려봤자 사실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걸 그냥 말씀드리는 거라서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좀 하셔라, 절대 공부 시간 확보하셔라 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무는 계산기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험가에서 주로 쓰는 계산기는 이 카시오와 TI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썼습니다. 처음에 얘를 썼는데 저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 이건 이제 개인적인 차이입니다. 뭐 저는 이걸 쓰다가 이걸 바꾼 이유가 옆에 쓰는 사람이 이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싸대요. 뭐 이건 7, 8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한 15만 원인가? 하여튼 좀 비싸요. 많이 한 2배 가까이? 2배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비싸긴 한데 뭐 비싸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을 쓰냐? 그건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키를 눌러보면 이 키판에 대한 요 감각이 좀 다릅니다. 키감이라고 해요. 키감. 그래서 키감이 저는 이게 더 맞아서 이걸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가시면 이제 뭐 MC 뭐 이런 뭐 합해계수 같은 이런 게 있습니다. MC, PVF 이런 것들이 이제 산식이 좀 복잡한데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뭐 R분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들을 하나하나 치는 게 아니라 얘는 계산기 자체에 입력이 되어 있고 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그것 때문에 크게 차이 나진 않고요. 어쨌든 옆에서 쓰시는 게 있으시면 한번 눌러보시고 좀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꼭 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이제 계산기 활용 방법을 숙지하셔야 되거든요. 이 계산기 활용 방법은 처음에 입문하셨을 때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험생마다. 그러니까 계산기는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꾸 계산기에 대한 숙달을 미루시는데 그걸 미루시는 만큼 문제풀이의 속도 내지는 진도가 더 늦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초심자는 반드시 계산기 특강을 숙지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배워야지 아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계산기 특강을 몇 번 들어보시고 기본적인 그 활용 방법들은 숙지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우리가 실무에서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았을 때 반드시 계산기의 활용 방법을 계속 보셔가지고 숙지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계산기 특강은 어디서 보느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학원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제 기종별로 계산기 특강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유튜브에서 간평 스웨거, 좀 민망합니다만 좀 유행이 좀 지났죠? 작년에 만든 거라서 간평 스웨거 with 하우피스를 검색하시면 여기서 유튜브 컨텐츠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첫 번째 뭐 계산기, 두 번째는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니까 고수가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지 한번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라는 것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실무는
이론의 깊이를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고요. 이건 스포츠입니다. 기술을 연마하는 과목이라 보셔야 돼요. 예. 이론적인 어떤 기본 개념에 대한 깊이는 이론이 깊죠. 예. 그런데 실무는 그걸 바탕으로 정말 이제 빠르게 계산하고 빠르게 분석하고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스포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스피드와 속도로 계산기를 치고 답안을 써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게끔 참고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찍어서 여기 올려놨고요. 이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수험의 어떤 기간에서 발생하는 이슈들, 그다음에 그 시기마다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 사항들을 이제 강사들이 이렇게 좀 썰전 아시죠? 썰전 형식으로 저희가 찍는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감전입니다. 너무 좀 유치하긴 한데, 그래서 하여튼 3가지 정도로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펜 이런 것들은 뭐 최명근이 진짜 잘 알거든요. 걔도 한 7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진짜 잘하는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무료하고 힘들고 재미가 없잖아요. 나름대로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게 요 펜을 고르는 거거든요. 나름 쇼핑입니다, 쇼핑. 그래서 여러 가지 펜을 쓰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펜을 찾으시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크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젤러 펜이라 하나요? 젤 잉크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년필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젤 잉크펜을 썼다가 만년필로 넘어왔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이제 만년필을 쓰시는 건 아니고 일단 얘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사라사, 제트스트림, 에너겔, G2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손에 맞고 글씨가 잘 써지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나 고르셔가지고 써보시다가 조금 나는 글씨를 좀 잘 못 쓴다라는 분이 오히려 이제 만년필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글씨를 못 쓰시는 분들은 이 라미를 쓰시길 바랍니다. 라미. 그래서 이게 싸기도 하고요. 저도 라미를 썼는데 이게 좀 사각사각 그리면서 이제 약간 연필 같은 어떤 감이 있어서, 왜 그러잖아요. 그 초등학교 때 글씨를 애들 보고 그 볼펜을 쓰지 말고 연필을 쓰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볼펜은 가운데 심이 흔들흔들하니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잘 안 써져요. 그리고 좀 미끄러우니까 잘 안 써지는 건데, 오히려 사각사각한 것이 조금 더 글씨를 교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물론 이제 그것도 길이 들면 약간 미끄덩미끄덩하게 써집니다. 근데 어쨌든 초반에 쓰실 거면 라미를 추천드리고, 또 싸니까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또 얘들은 비쌉니다. 펠리칸, 워터맨, 세일러. 얘들은 뭐 여유가 되시면 뭐 써보셔도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만년필을 쓰시는 분들은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생각하셔야 된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만년필을 하나를 가져갔을 때, 시험장에 하나를 가져갔을 때 그 만년필을 떨어뜨렸어요. 촉이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만년필을 쓰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뭐 1개로 쓰시다가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는 한 2-3개 정도를 만드셔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게 좀 귀찮죠. 저도 이제 시험장 들어갈 때는 이 만년필을 한 3개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잉크를 다 넣어놓고 충전해 놓고, 또 글씨를 쓰는 과정에서 또는 답을 쓰는 과정에서 또 잉크가 다 소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잉크를 채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리필, 그러니까 그 스페어 만년필을 꺼내 가지고 바로 쓰는, 그렇게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만년필은 돈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잉크인데요. 여기 잉크인데, 뭐 만년필에 대한 그 종류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요 잉크는 반드시 이제 이 극흑, 요즘에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극흑을 쓰셔야 됩니다. 얘는 쓰실 거면 극흑 쓰세요. 자, 그다음 스탑워치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크게 3가지죠. 탁상용, 손목이 차는 거,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이거는 좀 별로 추천을 안 드리고, 저는 이제 얘를 썼는데, 자, 스탑워치를 쓰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스탑워치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100분을 시험을 보거든요. 100분 시험 봅니다. 그래서 이 시험 시작했을 때 스탑워치를 눌러서 얼만큼 시간이 지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험용입니다. 시험용. 물론 이제 스터디에 오셔가지고 시험을 보실 때, 모의고사를 보실 때도 요거 스탑워치를 켜두시고 100분이 지나가는 걸 보시면서 시간 체크를 하시는 용으로 쓰시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생활에서 쓰시는 건데, 이제 두 번째는 하루의 전체 공부 시간. 얘를 체크하는 용입니다. 즉, 책상에 앉기 시작했을 때 스탑워치를 키세요. 키시고, 중간에 화장실 가실 때는 끄십니다. 그래서 앉았을 땐 또 키고요. 졸릴 때는 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가셨을 때 또 꺼둡니다. 즉, 네트 공부 시간을 얼마나 내가 확보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스탑워치를 쓰시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문풀 연습을 하실 때, 문제풀이 연습을 하실 때, 문제풀이 개인적으로 풀이 연습을 하실 때 활용하시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쓰시지 않고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약간 20점짜리는 이제 20분 안에 푸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20점짜리 문제 정도를 풀게 됐을 때, 첫 번째, 자, 실무는 문제를 3단계로 풀거든요. 첫 번째, 문제를 본다, 즉 분석한다.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 답안을 작성한다. 이게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는요,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답안 작성할 때 계산의 결과치는 비워두고 답안을 작성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답안을 작성하고 나서 마지막에 숫자를 다 채우는 것은 계산기를 치면서 나머지 비워둔 것을 메꿔가면서 이제 답안을 완성하시는 건데, 스탑워치로 문제 분석을 했는데 몇 분 걸렸는지, 답안 작성했는 데까지 몇 분이 걸렸는지, 계산기까지 쳐서 완결 지었을 때까지가 얼마나 걸렸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이 스탑워치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상에는 이 탁상용을 둬서 썼었고요. 항상 이제 손목에는 이걸 차고 다녔습니다. 뭐 요즘에 좋은 게 있죠. 뭐 애플워치 이런 거 있잖아요. 스마트워치?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시험장에 못 가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험생은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컨디션을 가지고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멋있잖아요, 카시오. 그래서 이걸 차고 다니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 법전이 있는데, 뭐 노트 필기하고 하시는 것들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어떤 데에다가 뭐 연습장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노트에다 하셔도 되는데, 실무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답안지에다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0장짜리가 묶여있는 답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 시험 답안이, 10장으로 단권화되어 있는 시험용 답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는 시험용 답안은 쓰실 필요가 없고, 나중에 주말 스터디 오시면 학원에서 나눠주는 여러분들이 쓰신 답안은 시험용 답안을 쓰시는 거고, 평소에 연습하실 때는 100장짜리 묶음의 어떤 그 답안을 쓰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실무에서는 뭐 목적별 평가나 보상 평가, 즉 이제 기본 강의 2 정도 갔을 때 좀 필요하고요. 사실 이제 법규 공부를 위해서는 이 법전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실 건 아니지만 차차차차 이 법전을 보시게 될 겁니다.